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호텔 경제론이니 커피 원가 120원이니 하는 온갖 사고를 치더니 이번에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2030 세대들을 극우로 몰아갔습니다. 갑자기 이재명이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자신의 부정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 의혹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하는 청년들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나선 것입니다. 우선 극우란 개념 자체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극우는 광화문 세력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폭력 시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무장봉기라도 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아주 폭력 집단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좌빨들보다는 훨씬 애국자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딸들은 극좌가 아닙니까? 국회에서 커트칼로 국회에서 테러까지 저질렀는데 그 정도면 극좌라고 불려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극좌를 넘어서 공산주의자들과 사실상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이나 전농 이런 간첩 세력과 손잡고 또 종북 정당인 진보당의 원내 진입을 도와준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가전복 세력인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러는 민주당이야말로 극좌 세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고 자기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창창한 대학생들을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는 저 이재명이 과연 인간입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포용할 생각은 1도 하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 또 무슨 통합을 얘기합니다. 광화문의 애국 세력에 대해서 극우몰이를 하더니 이제 대학가에까지 극우 프레임을 씌워서 편가르기를 하는 이재명이 과연 대통령 고사하고 국회의원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대학생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두 극우로 몰아간다? 세상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재명은 26일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청년들이 악성 정치 때문에 극우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 때문에 청년들이 각성하고 일어난 것인데 그걸 극우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선거 막판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의 단일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극우적인 극단적인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을 대학생들에게까지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역량을 발휘해서 선의를 갖고 설득해서 지지를 획득하지 않고 편을 갈라서 싸움을 시킨 다음 한쪽 편을 들어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극우다. 악성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아주 많이 오염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짜 학생들을 편가르고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이재명의 이런 발언입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학생들을 향해서 김정은을 추종한다는 대진년이라는 종북 폭력주의자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서 폭력 행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 배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시키는 것이 좌파들의 주특기입니다. 이재명은 사회 변화, 혁명이 다 청년들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청년 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일부는 극우화되기까지 했다. 왜 그럴까? 청년들은 흰 종이 같아서 건묵자 흙처럼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파 청년들의 변화와 혁명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어서 정치가 대결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차이와 다름을 넘어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데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쪽은 배제하고 배제를 넘어서서 심지어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 행위의 극단적인 형태가 계엄이었다면서 분열과 갈등을 이겨내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가장 극단적인 편가르기로 상대방을 배제시키고 그래서 세력을 부풀려서 이득을 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재명 본인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경쟁자인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극우로 몰아가기에 바쁩니다. 이준석의 발목을 잡아서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내란 단일화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 두 사람이 자신의 친중 정책에 비판한다고 극우적이고 극단적 세력의 생각이 서로 간에 관철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에게 국민의힘과 얽히면 극우이고 극단적 세력이라고 엮어둔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준석은 지금 엮여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청년들을 오염됐다고 규정해버리고 극우화됐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은 이재명의 인식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재명 같은 꼰대들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이재명은 사람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청년들이 갈수록 이재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의 정책들은 한결같이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들입니다. 과도한 퍼주기 공약으로 청년들의 납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또 그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면서 청년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청년과 장년의 역할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년층의 고용이 연장되면 기업은 당연히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재명은 기업은 무한정 고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의 극우 발언에 대해서 극우, 오염, 운운하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청년 비하다. 이제는 청년 세대마저 본인의 특기인 갈라치기와 왜곡, 매도의 대상으로 삼을 거냐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힘겹기만 한 것은 조국 사태 등 민주당의 불공정, 민주당 집권 시절의 부동산 폭등 사태,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 사태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적극적인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청년들을 아예 극으로 이재명이 몰아세우고 있는데 이재명은 청년들을 비방하기 이전에 자기 아들부터 간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남 이동호도 1992년생으로 원래 33살입니다. 이재명이 표현대로 한다면 이동호는 극우가 아니고 극좌일까요? 하여튼 도박장과 성매매 업소 후기를 남겼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은 바로 그 문제아입니다. 어쩌면 이재명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는 강원도 양양에서 불법 영어 강사를 하다가 적발돼서 해당 교습소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당했습니다. 이동호는 학원이 아닌 영어 교습소에서 영어 강사를 했다고 했는데 교습소는 원래 강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습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동호의 취업 경위까지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동호는 또 양양에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규모의 방이 모두 월세 보증금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동호는 월세 보증금으로 딸랑 10만 원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어딘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5일 매일신문의 기사 내용인데 어제 제가 방송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가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인호 상금 부대변인은 어제 이재명 후보 장남의 위법 취업 사건, 의문스러운 기사 삭제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평소 문제 기사가 보도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면서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거나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이 민주당의 보통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 부대변인은 왜 이재명 후보 장남의 위법 취업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느냐? 해당 보도를 삭제시키기 위해서 매일신문에 어떤 압박을 가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기사가 삭제되고 난 이후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가 삭제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써서 의혹이 정폭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는 내달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 9월 양양 영어 교습소에 강사로 취업하면서 주소지를 양양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고 불법 강사를 하러 양양까지도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주소지까지 옮기지는 않을 텐데 이동호는 깔끔하게 주소지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양양구는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연 8천만 원 미만을 비롯한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1억 원 한도 이내에서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 이내의 이자 상환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포스터는 2023년도 포스터인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올해도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내달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휴가 중인 관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제대로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이동호도 주소지를 양양으로 둘 경우 신청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인터넷상에는 이동호가 양양군으로부터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미리 옮겨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6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서울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하는 이동호의 재산은 현재 384만 원에 불과하고 결혼을 앞두고 양양까지 그것도 불법 취업을 하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